안녕하십니까. SK주식회사 이재용 수석입니다. 오늘 저는 AWS의 룩아웃 메트릭이라는 서비스를 응용한 Ops Modernization for Enterprise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는 먼저 모니터링과 얼러팅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애노말리 디텍션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AWS 룩아웃 메트릭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연동 사례,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수행한 백테스트에 대한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모니터링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모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결국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내는 것이 모니터링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의도대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모니터링 도구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모니터링 도구들은 대부분 이런 흐름으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운영 중인 시스템상의 리소스로부터 모니터링할 대상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보통 매트릭, 로그, 트레이스 데이터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럿을 발생시켜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전체 단계에서 마지막 얼럿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얼럿에 관련된 솔루션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진화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합 인시던트 관리 플랫폼이 등장하게 되면서 모니터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들은 대부분 협업이나 인시던트 처리를 하기 위한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을 보낼 대상을 온콜 스케줄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거나 혹은 사전에 정의된 룰에 따라서 에스컬레이션이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얼럿의 시작점이 되는 검출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정적 인계치 기반의 얼럿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럿을 굉장히 쉽고 직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적 임계치 기반의 얼럿에는 명확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문제를 탐지해내기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계절성 패턴을 띠는 경우가 그 첫 번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경이 되고 또 그 변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대별 지하철의 승객수 같은 데이터들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출근 시간대에는 승객수가 올라갔다가 또 낮 시간대에는 다시 내려오고 퇴근 시간대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만약 출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승객수가 증가하지 않았거나 낮 시간대에도 승객수가 높게 유지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적 임계치 기반의 얼럿으로는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가 추세성 패턴을 띠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패턴은 시간에 따라 데이터가 변경되긴 하지만 그것이 반복은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로 선형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장하고 있는 어떤 웹 서비스의 사용자 수 같은 데이터가 이러한 분류에 속하게 되는데요. 만약 사용자 수가 평소의 추세와는 다르게 급격하게 증가한다거나 혹은 추세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서비스를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빠르게 이러한 상황을 캐치하고 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의 정적 임계치 기반의 얼럿으로는 탐지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패턴 외에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케이스들을 애노말리 디텍션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탐지해내게 됩니다. 이 기법은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관찰값이 아닌 데이터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을 뜻하는데요. 구현 방법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크게 보면 통계 기반의 접근 방법과 머신러닝 기반의 접근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더 성능이 좋은지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상하는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알고리즘 혹은 모델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특성이나 목적 등을 사전에 잘 파악해 놓은 뒤에 적절한 방법을 골라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조직 내에 이런 해당 전문가가 없다면 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AWS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애노말리 디텍션과 관련한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세 서비스 모두가 애노말리 디텍션 기법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데이터 특성에 따른 적절한 모델을 골라서 처리해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와치에서 제공하는 애노말리 디텍션 기능에 관련해서는 클라우드와치 상에 적재되어 있는 표준 매트릭 혹은 커스텀 매트릭을 대상으로 이상치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사용자가 특정 매트릭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매트릭을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탐지 대역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역을 벗어나는 매트릭이 유입됐을 경우에 이를 이상치로 판단해 주고요. 두 번째, 룩아웃 매트릭은 앞선 클라우드와치와는 다르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3와 클라우드와치, 그리고 RDS, 레드시프트, 앱플로우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이상치 탐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방식은 유입되는 매트릭들에 대해서 심각도 점수를 각각 계산함으로써 이상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상치라고 판단된 데이터에 대해서 고객이 직접 이것이 이상치가 맞다 혹은 아니다 라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탐지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그루는 사용자의 AWS 리소스들에 대한 운영 데이터에서 이상을 찾아내는 기능입니다. AWS 자체 운영 데이터로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얼럿 발생 시에 관련된 운영 인사이트도 같이 전달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룩아웃 매트릭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부 POC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서비스들은 머신러닝 기반의 모델만을 사용하는 것들에 비해서 룩아웃 매트릭은 통계 기반과 머신러닝 기반의 방식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특성의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동적으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먼저 룩아웃 매트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 소스와 연동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AWS에서는 S3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콜드 스타트 기간 없이 바로 이상치 탐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드 스타트 기간이란 탐지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요. 사전에 미리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 놓음으로써 이 콜드 스타트 기간 없이 바로 이상치 탐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S3로 데이터를 주입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텔레그래프라는 에이전트에 룩아웃 매트릭용 커스텀 플러그인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에이전트로서 일반적인 시스템 매트릭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방식을 이용해 다양한 워크로드들의 매트릭을 수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룩아웃 매트릭의 플러그인을 별도로 제작해서 붙임으로써 약 200여 종류의 워크로드들을 대상으로 이상치 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애노말리 디텍션 기능을 저희 클라우드제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는 아키텍처 설계를 구성하였는데요.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였습니다. 먼저 각 테넌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저희 내부 인프라를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고요. 정적 임계치 기반의 얼럿을 탐지하기 위한 얼럿 엔진으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3를 통해서 룩아웃 매트릭으로 데이터를 전달함으로써 애노말리 디텍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얼럿이 발생한 경우 AWS SNS를 통해서 얼럿 엔진으로 들어오는 설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직접 설정한 임계치를 기반으로 한 얼럿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탐지된 얼럿에 대해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백테스트에 사용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룩아웃 매트릭에 밀어 넣고 실제 눈으로 식별되는 이상치들을 검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룩아웃 매트릭의 백테스트는 매트릭을 최대 3,000건까지 밀어 넣을 수 있는데요. 그중 70%를 모델의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나머지 30%를 대상으로 이상치를 탐지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빨간 선이 바로 그 70%에 해당하는 선인데요.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뒤에 오른쪽 데이터 중 이상치를 탐지해내게 됩니다.
실제 백테스트 과정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데이터셋들은 미리 이렇게 룩아웃 포매트릭 용으로 전처리를 해놨고요. S3에도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데이터들로 백테스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디텍터를 생성해야 합니다. 디텍터 이름과 인터벌을 입력하여 생성하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디텍터에 붙일 데이터셋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름과 타임존을 지정해 주고요. 데이터 소스로는 S3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올려놓은 데이터 파일의 S3 경로를 지정해 주고요. 데이터 내의 가장 마지막 날짜를 지정한 뒤에 넥스트를 클릭하면 밸리데이션이 실행되게 됩니다. 밸리데이션이 끝난 뒤에는 분석할 대상 필드와 디멘션, 그리고 타임스탬프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하면 디텍터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이 디텍터가 데이터 파일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한 뒤에 이어서 자동으로 백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디텍터와 데이터셋을 생성해서 백테스트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실제 백테스트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탐지된 이상치와 실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머신 템퍼러처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실제 특정 장비에 부착된 온도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인데요. 백테스트 결과 이렇게 5건의 이상치가 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날짜는 각각 1월 27일, 2월 2일, 7일, 8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 데이터 상에서도 해당 기간에 급격한 등락이 관찰되는데요. 이 문제가 되는 시점들에 실제로 장비가 셧다운되었고 그에 따라 온도가 낮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4번 데이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가 사용 중인 AWS 일부 리소스들에 대한 빌링 데이터입니다. 2월 8일 시점에 한 건의 이상치가 탐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실 데이터 상에서도 해당 시간대에 평소와 다른 데이터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에서 심각도 임계치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 수치를 낮게 조정하면 더 많은 이상치들이 리스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지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실제 이상치 여부에 대한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텍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번 POC를 통해서 시스템 매트릭뿐만 아니라 빌링 데이터 같은 비즈니스 매트릭에 대해서도 손쉽게 애노말리 디텍션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저희 SK-CNC의 엔터프라이즈 모더니제이션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저는 오퍼레이션 모더니제이션의 한 분야로서 모니터링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만 모더니제이션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SK-CNC는 이러한 엔드-투-엔드 모더니제이션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팩토리,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프로페셔널 서비스 등 개발에서 운영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AWS 행사에서도 애플리케이션 모더니제이션에 대한 별도 발표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